어제 대한민국 현대사회 영역이 점철되었던 그 인물 중에 한 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내란 목적 살인, 12.12 군사 쿠데타, 5.18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시 발포명령을 주도했던 전두환, 지금도 그 죄를 반성하지 않고 사자를 명예훼손할 뿐만 아니라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는 등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에 비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국민의 요구를 수용을 했고, 또 본인이 직접적인 5.18에 대한 사죄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간접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아들 노재헌을 통해서 수차례 5.18 묘지를 참배해서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토지 공개념 도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과를 그래도 볼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당을 대표해서 오늘 빈소를 조문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일부 언론들이 과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아직 좀 더 출석을 더 촉구해라,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준성 검사는 즉시 수사에 법원에서 그렇게 출석했다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믿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준 만큼 철저히 수사에 협력해서 이 사상 초유의 총선 개입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이 밝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된 걸 가지고 조선일보는 거의 63건에 달해서 마치 이것이 윤석열의 무죄를 확인한 것 양 과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본안 판결에서 그 징계가 정당했고 윤석열의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명백히 법원이 인정하자 이에 대한 보도는 거의 조그맣게 처리하고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행태를 다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이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국기문란 행위는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방어권을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이 정말 우리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서민들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그러한 판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힘 있는 검사의 방어권에 보장한 만큼 일반 국민에 대한 방어권 보장도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자고우면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리고, 특히 갈수록 이제 대장동 사건의 이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실제 부실 증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좌 추적을 하지 않고도 수사를 외면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이 무슨 누구 황모 사장의 사표 제출 과정에서 녹취가 있었다, 무슨 남욱 변호사의 녹취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변호사로서 이 법률가 중에 한 사람인데, 남한테 들은 이야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게 근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즉 전문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왜 언론들이 직접 확인되지 않는 증거, 녹취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단한 거냐. 모든 범죄 혐의자들은 자신의 죄를 변론하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범죄 피의자 선상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녹취록,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녹취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사실관계인 양 대대적으로 대석투표라고, 정작 법원이 모든 증거심사를 거쳐 판결하는 것은 쥐꼬리만큼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 이런 언론의 행태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민주당은 일관되게 돈 먹은 사람이 범인이다, 돈을 추적해라, 계좌를 추적해라. 왜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1155억을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산저축은행 그 사촌 처남이라는 인척관계를 이용해서 돈 10억 3천만 원을 받고 이걸 빌려가지고 대장동 PF에 빌려줬다는데 왜 이 문제를 추적하지 않는가? 왜 그때
윤석열 그 중수부 이 과장은 이것을 중후 검사로서 처리를 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돈이 어떻게 갔는가? 드디어 법원이 이 50억이라는 돈이 곽상도에게 아들의 월급이 아니라 곽상도에 대한 어떤 청탁의 대가로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드디어 50억의 돈의 실체가 뇌물죄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국힘 게이트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폭의 말. 범죄 피의자의 말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흠집을 내려고 하루 내내 이것만 쓰고 있는 조선일보는 정말 정확히 보기 바라겠습니다. 말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돈을 추적하십시오. 조선일보의 그 취재력으로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이 50억 곽상도의 돈 뇌물죄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즉각 곽상도는 다음 달에 여야 합의로 사퇴서가 처리될 것입니다만 빨리 법의 심판을 받고 그 내용이 체크돼야 되고, 이 실제 의뢰됐던 이 박영수 특검 측근에 100억이 갔다는 그러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철저히 추적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당은 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안들을 거의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드디어 손실보상금 청구가 이번에 시작됩니다. 2조가 넘는 돈이 추진이 될 거고요. 또 70% 우리 접종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 23일, 240일 만에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에 의해서 세계 세 번째로 70%의 접종률을 달성했습니다. 수많은 언론 일부 보수 야당이 백신 거지라고 비아냥대면서 정부를 비판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러한 비판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함께 세계에서 세 번째로 70% 백신 접종을 달성했고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마침 내일은 의미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합의했던 바이오 글로벌 생산 동맹의 구체적 사례로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 243만 5천여 분이 내일 드디어 시제품이 완료가 돼서 국내에 공급되기로 됐습니다. 모더나 생산 위탁 생산이 과연 국내로 공급되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당도 끊임없이 요청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뒷받침을 해서 드디어 삼성과 모더나 측이 합의를 해서 243만 5천여 분이 내일 국내에 공급되는 출하를 합니다. 저도 내일 백신 출하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할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 가지 미흡함이 있지만 저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끊임없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함께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소상공인 80여만 명에게 2조 4천억이 지급될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더욱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민생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부동산 관련 국민권익위 관련해서 정말 저희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반론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우리 12명 의원님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철저한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거의가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너무 그동안 아픈 세월을 지냈던 우리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주영 최고위원께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최고위원에 복귀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혐의를 받으신 12명 의원 중에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고 11명이 대부분이 정리가 됐는데 한번 모여서 이 문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수사기관에 이첩이 되어 있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